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름은 이제 Decoupling Representation and Classifier for Long-tailed Recognition이고요. 저는 이제 종강에서 신나서 굉장히 쉬운 논문을 골랐는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이 논문은 이제 아이클레어 2020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제 롱테일드 데이터셋에 관련된 그런 논문인데,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롱테일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존 연구들과 무엇이 다른지, 를 시작으로 이제 메소드와 익스페리먼트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고른 이유는 롱테일드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다른 논문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 논문이 기존에 있었던 거랑 이제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했는데 그 방법을 이제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 논문을 한번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롱테일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이미지넷이나 이런 그 아티피셜하게 만들어진 데이터셋들은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균일한데 사실 리얼월드에서는 그렇게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들은 이제 굉장히 일부의 클래스들이 샘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샘플 수가 굉장히 적은 그래서 이제 롱테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임밸런스가 심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수의 메조리티를 차지하는 클래스를 헤드 클래스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학습의 대다수를 조금 도미네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은 수의 샘플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테일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클래스들은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그렇게 이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데이터셋들을 롱테일드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테일 클래스는 이제 성능이 낮고 헤드 클래스에서만 학습이 잘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다.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리샘플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 수가 많고 테일 클래스는 데이터 수가 적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수가 많은 헤드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이 주황색이 이제 데이터 수가 적은 테일 클래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더샘플링 방법이 있고 오버샘플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샘플링은 뭐냐면 이 데이터 수가 많은 거에서 일부만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메조리티 클래스에서 일부만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수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오버샘플링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수가 적은 마이너리티 클래스에서 여러 번은 샘플링을 해서 메조리티 클래스랑 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사실 다 같은 애들인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니만큼 문제점들이 있는데 언더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중한 샘플들을 버리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애들을 계속 쓰는 거니까 오버피팅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은 뭐였냐면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로스 펑션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거는 포컬 로스랑 이제 LDAM 로스라는 게 있는데 포컬 로스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처음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이제 처음 제안이 된 로스 펑션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샘플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재조정을 하는 건데 이제 더 높은 프로버빌리티로 예측된 샘플들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제 더 어려운 샘플들을 보다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H가 샘플의 그 확률 값이고요. 그래서 요 1-HI를 이제 로스의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DAM 로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 샘플 수가 적은 클래스가 더 넓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게 하도록 이 마진을 재조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인데 이거는 이제 헤드 클래스에서 배운 요 피처들을 이제 테일 클래스를 학습을 하는 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배운 그 지식들을 테일 클래스 학습에서 이제 트랜스퍼에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엑스터널 메모리라든가 이런 특수한 모듈들을 필요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훈련도 어렵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다양한 롱테일드 데이터셋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랑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그냥 학습을 하고 땡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학습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클래시파이어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재조정을 해줬기 때문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지고 온 모티베이션은 이 레프레젠테이션 단계랑 클래시피케이션 단계를 분리해서 기존의 방법들이 성능이 높아진 게 과연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학습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클래시파이어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조정했기 때문인지 그거를 이제 밝히고자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이용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파트를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배운 이 피처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미리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상과는 달리 특별한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샘플링 방법이 가장 이제 일반화가 잘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이후에 단순히 클래시파이어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재조정을 하는 것이 이 롱테일드 레코그니션의 성능을 많이 높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커플링 방법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소타 모델인 OLTR, LDAM 얘네가 이제 소타 모델들인데 얘네는 훨씬 복잡하고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방법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노테이션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롱테일 데이터셋 문제에 대한 노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X는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 이제 이게 이미지 그리고 이게 라벨이고 그리고 NJ 얘가 이제 중요한 노테이션인데 이거는 J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트레이닝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롱테일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 샘플 수가 많은 클래스를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제일 샘플 수가 적은 클래스를 C번이라고 하면은 N1은 이제 NC보다 훨씬 크다. 이런 상태를 이제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클래시피케이션 단계를 분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을 F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온 피처를 Z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클래시파이어 부분은 이제 G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 G는 그냥 이런 리니어 레이어 하나로 되어 있는 MLP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단계에서는 다양한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재조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샘플링 스트래터지가 4가지가 있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4가지의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이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제2번째 클래스에서 데이터가 샘플링 될 확률을 PJ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J는 이제 샘플링 된 데이터가 이제 제2번째 클래스일 확률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을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NJ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이 클래스의 데이터 수, 샘플 수에 Q승을 한 거를 다 더한 거 분의 이제 제2번째 클래스 샘플 수의 Q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스턴스 밸런스드 샘플링인데요. 이거는 Q 값을 1로 놓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노멀 샘플링이랑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샘플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클래스 제2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이 추출될 확률은 이 NJ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 수에 비례하게 각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샘플 수에 비례하게 이제 샘플링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노멀 샘플링이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밸런스드 샘플링인데 이거는 이제 Q 값을 0으로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PJ식이 C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클래스가 샘플링 될 확률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 스테이지의 샘플링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클래스를 그냥 유니폼하게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 뽑힌 클래스에서 샘플을 이제 유니폼하게 추출을 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 스트래터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스퀘어 루트 샘플링으로 이거는 Q 값을 얘네 둘의 중간인 2분의 1로 놓은 거여서 이제 둘의 중간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4번은 이제 progressively balanced sampl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instance balanced sampling에서 시작을 해서 이 에폭이 트레이닝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될수록 클래스 밸런스 샘플링으로 인터폴레이트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쓰고 이제 에폭이 진행될수록 이 인스턴스 밸런스드 샘플링에서 클래스 밸런스드 샘플링으로 점점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샘플링 방법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X축이 클래스 인덱스, 즉 이게 데이터 샘플 수가 많은 클래스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한 거고 그래서 인스턴스 밸런스드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하는 샘플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추출될 확률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클래스 밸런스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샘플링 될 확률이 동일하고, 이 스퀘어 루트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블리 밸런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연한 색이 처음에 시작한 거고, 그리고 에폭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점점 클래스 밸런스 샘플링으로 인터폴레이트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한 다음에 걔네를 이용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재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추출된 이 피처들을 가지고 어떻게 클래시파이어를 재조정할 건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클래시파이어 리트레이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클래시파이어 부분만 다시 이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전에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때 학습했던 거를 이어서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웨이트들을 다 리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밸런스 샘플링 방법을 이용해서 이 클래시파이어 파트를 재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학습이 필요 없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피처들 각각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 각각의 클래스들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의 민 값을 계산을 해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니얼리스트 네이버 서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턴스 매트릭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나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셔널 트레이닝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서 배웠던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이용해서 클래시파잉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새롭게 제안한 방법인데, 이름은 이제 타우 노멀라이즈드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된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인스턴스 밸런스드 샘플링으로 조인트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가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이때 그 클래시파이어 레이어에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응하는 웨이트들의 놈값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그 클래스 속하는 샘플들 수랑 이제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원 레이어로 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데, 그때 이 웨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웨이트들이 각각의 클래스에 상응하는 각각의 이제 행들이 있는데, 그 행들의 그 행들의 이제 몸값을 조사를 해봤더니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의 수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샘플 수가 많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웨이트 놈값이 크고, 샘플 수 적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웨이트의 놈값이 작고,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확연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1번으로 클래스 밸런스 샘플링을 해서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켰더니 이렇게 각각의 놈들의 값이 비슷하게 이렇게 재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밸런스 샘플링으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이렇게 웨이트 값들 값이 이제 비슷해졌는데, 그러면 이 파인 튜닝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여기서 웨이트 값들만 이제 서로 비슷해지도록 재조정을 해주면은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이트 값들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서로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재조정을 해주는 게 이제 여기서 제안한 타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프로세스고요. 여기서 이제 이 타우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가는데, 이름은 템퍼러처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만약에 이 타우 값이 1이면은
일반적인 L2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똑같게 되고 이 타워 값이 0이면은 이 스케일링을 안 하는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한 게 타워 노멀라이제이션이고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바이오스 B가 있는데 B는 이제 거의 무시할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경우는 이제 B는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셔널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learnable weight scaling 이라는 건데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던 타우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를 리스케일링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케일링 해주는 이 팩터를 FI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이제 런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는 이 템퍼러처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웨이트 값을 재조정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재조정하는 값을 런업을 하게 만들어서 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웨이트 값은 건들지 않고 이 스케일링 팩터만 런업을 한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줘서 클래스 밸런스드 샘플링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은 방법들이고 1번이랑 이제 4번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방법들인데 이제 트레이닝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는 4번이 1번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익스페리먼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places LT랑 이미지넷 LT는 places 데이터셋이랑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제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롱테일드로 만든 그런 데이터셋이고, iNaturalist 2018은 원래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다른 스터디에서 제안을 한 건데 이제 타본 애큐레시를 사용을 했고요. 모든 클래스에 대한 이 애큐레시를 all로 디노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들은 many 그리고 20에서 100장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클래스들을 medium샷 그리고 20장 이하의 클래스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퓨샷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단위에 대한 타본 애큐레시를 레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파이토츠로 했고 이렇게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요. 레스넷이랑 레스넥스트를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을 했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스테이지에서는 에폭을 90으로 뒀는데 아까 클래시파이어 세팅에서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폭 10으로 두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실험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링 스트래터지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학습하는 게 이제 네 번째 거는 여기서는 빠졌는데 이렇게 세 가지랑 그리고 이 디커플링을 안 하고 그냥 조인트로 학습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재조정하지 않았을 때랑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링이 조인트 트레이닝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 조인트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확실히 이 프로그레시블리 밸런스드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고 그리고 아무것도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사용 안 한 이 인스턴스 밸런스드 얘가 이제 가장 낮은 항상 이제 컨시스턴스하게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잘 쓰는 게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랑 디커플드 러닝을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이 조인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장한 디커플드로 한 트레이닝을 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항상 이 매니는 사실 그 헤드 클래스에 대한 거라서 사실 이거는 큰 영향을 안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는 이제 항상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보시면은 디커플드가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조인트보다 디커플드가 훨씬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이 아니냐. 요거가 아니라 레프레젠테이션이랑 클래시파이어를 분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각 부분을 파인 튜닝한 결과를 리포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과는 이제 전체 네트워크를 다 파인 튜닝하는 게 오히려 제일 성능이 낮았고, 확실히 레프레젠테이션은 프로즌을 하고 클래시파이어만 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을 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 이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석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놀라운 부분인데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인스턴스 밸런스 샘플링이 그냥 노멀한 샘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그 인스턴스 밸런스 샘플링을 이용했을 때 이 디커플링 스킴에서 항상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인트로 학습했을 때는 인스턴스 밸런스 샘플링을 이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낮았는데 이제 이 디커플드 스킴을 사용했을 때는 인스턴스 밸런스를 이용한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인스턴스 밸런스 샘플링을 이용했을 때 가장 일반화 성능이 뛰어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이 롱테일드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임밸런스라는 것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에 관한 디스커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조인트 방법이 아닌 디커플링 스킴을 쓰는 것이 더 성능이 좋은 거냐에 대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NCM이랑 타우놈 같은 경우에는 어디셔널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이전에 있었던 디시전 바운더리를 재수정하는 건데 그냥 조인트한 스킨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한 게 이 방법들은 각각의 클래스들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재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트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다시피 조인트로 이제 학습을 했을 때는 데이터 샘플 수가 많은 경우에 더 큰 놈값을, 웨이트들이 더 큰 놈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은 샘플 수가 더 많은 클래스가 더 넓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포함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샘플 수가 적은 경우에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더 좁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연히 그러면은 샘플 수가 더 많은 클래스는 더 높은 애큐레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NCM이나 타운홈 같은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 이 디시전 웨이트 놈들이 재조정되면서 디시전 바운더리도 이제 같이 재조정이 되고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이용을 했을 때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처음에 이 저자들이 의문을 던졌던 과연 이 성능 향상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학습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재조정했기 때문이냐라는 답에는 이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재조정함으로써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타우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타우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있었는데 이 타우 값도 여러 가지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그 영향을 살펴봤는데 타우 값이 증가가 될수록 매니셔 네큐레시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고 이제 퓨셔 네큐레시는 이제 드라마틱리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우가 0이면은 이 스케일링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타우 값이 커질수록 그 스케일링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우 값이 커질수록 퓨샷 클래스의 에큐레시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별거 없고 그냥 기존의 소타 메소드들보다 자기들이 제안한 이 방법들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심지어 NCM 같이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는 방법조차 대부분의 소타 메소드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타우 노멀라이즈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WS 얘네는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어디셔널 메모리를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이런 기존의 메소드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롱테일드 레코그니션과 관련된 다양한 러닝 스킴들을 조사하고 실험을 하였고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과 클래시파이어의 조인트 러닝과 다양한 디커플드 메소드를 비교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밝혀낸 거는 조인트 러닝 같은 경우 샘플링 스트래터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나 그냥 이제 디커플드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밸런스드 샘플링 아무것도 이제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활용하지 않는 이 노멀 샘플링이 가장 일반화가 잘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었고 이 방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복잡한 로스 펑션이나 메모리 유닛 이런 거 없어도 소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롱테일드 데이터셋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소타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읽다 보니까 방법 자체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도 이제 소타를 달성한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능 향상이 이제 퓨셔 클래스들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좁았기 때문에 그걸 재조정함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되게 잘한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